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장 중에 2.28% 상승, 종가 기준으로는 1.75% 상승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하락을 좀 잡아주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금 마이너스 2.19%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금 또 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런 하락은요. 별로 이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이 실적 발표죠. 11월에 있을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여기 이 18만 원 구간까지 가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한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이 조정의 자리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또 아직도 이 모건 스탠리 이 보고서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먼저 지금 이 미국에서요. 진펜트라에 대한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진펜트라가 미국 PBM의 80%까지 처방적 등재를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 미국 내 처방량도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출에 직접 반영이 되는 이 도매상으로의 출하량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진펜테라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예요? 이 가장 큰 장점, 바로 이 약의 효과, 그리고 편의성입니다. 일단은 이 진펜테라는 SC제약이다 보니까요. 간편하게 환자가 스스로 투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병원에 내원을 해서 주사를 맞는 그런 뭐 시간적 부담이 없이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이 주사의 효과가 떨어지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높은 월등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펜테라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으로 나왔죠. 이 부분도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요. 이번 11월에 있을 이 실적 발표에 이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까지 모두 반영이 되면서 이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시면은 목표가를요, 기준에 18만 6천 원에서 16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언급을 해요. 이 합병 이후에 이 원자재 값을 낮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리스크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요.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절감에 대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요, 이 원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별로 우려되지 않는 내용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건데, 이게 지금 다른 제조업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 하나만으로 걱정이 좀 될 법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매도 물량으로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 우리는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하락할 뻔덕지도 안 되는 거에 휘둘려가지고 물량을 던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주주님께 드리는 글.
당사의 사업 진행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내용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보아왔던 얘기들이에요. 미국 내 PBM 80%까지 등재 완료했다. 다만 실처방을 위해서 이 PBM 산하보험사 등재가 함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딜레이가 발생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량은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매출에 직접 반영되는 도매상 출하량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진펜트라의 온라인 및 TV 광고도 송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유튜브 광고는 개시 2주 만에 150만 뷰를 찍었다. 광고를 본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유입되는 속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광고 효과는 11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처방과 판매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도매상 출하 현황을 포함한 매출 현황 및 향후 전망은 3분기 실적 발표 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셀트리온 측에서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보시면요. 여기 숫자까지 딱딱 1조 원, 5조 원 이렇게 짚어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요.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라는 거를 거의 그냥 대놓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하죠. 이거는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하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었던 높은 원가의 재고 자산을 셀트리온이 그대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요. 일시적인 합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정상적인 원가율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임을 설명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가가 높은 원료로 생산이 된 이 재고는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고 또 이제는 낮은 원가의 신규 원료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 원가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팔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이 원가가 낮고 수익성이 좋은 제품도요. 팔리지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원가 원료를 만든 약은 금방 소진이 될 거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으로 인해서 이 상각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1137억 원 규모의 판권에 대한 상각비는 지금 종료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무형자산의 상각비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을 한 게 이 악재가 소멸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거다. 지금 이 진펜트라뿐만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었던 램시마.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유율이 20%에서 24%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진펜트라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팔릴 거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주가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요, 28만원에서 16만원을 하향을 한 게 아니라요, 20만원으로 상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겠죠? 근데 그동안 이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설령 실제로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주가는요, 그냥 증권보고서의 목표가를 상향했다고 오르지 않아요. 자, 주가가 오르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재료. 일단 재료가 좋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이 수급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시장에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건 스탠리요.
이 셀테리온에 대한 보고서 긍정적으로 내준 적이 없어요. 보세요. 2017년, 2020년 계속 부정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모건 스탠리 그렇게 보고서 내놓고요. 지들은 18만 원을 담고 있습니다. 네, 보이세요? 여기 증권사별 매매 동향. 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지금 매수 순위 4위예요. 목표가를 하향해놓고 지들은 여기서 담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신경 쓸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셀테리온이요. 이 CDMO 사업 진출을 예고를 했죠. 셀테리온은 그동안 이 바이오시밀러 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CDMO 사업을 한다라고 할까요? 자, 바로 국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 CDMO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해준다. 이 법안이 지금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르게 이 CDMO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연내.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도 다음 주가 끝이잖아요. 연말까지 2달가량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100% 자회사를 연내에 설립을 해서 내년에 빠르게 증설을 하겠다. 지금 이 CDMO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미국 대선이요. 11월 5일에 있죠. 이제 보름 남았어요. 15일. 그리고 이 미국 대선에서요. 지금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누가 되던 간에요. 일단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수혜가 있을 거라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되더라도요. 이 생물보안법 얘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대선 후보가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이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이에요. 이게 뭐 비단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자꾸 겁을 주잖아요. 뭐 법안을 폐지한다는 둥,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둥. 자,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이 제약바이오 특히 이 생물보안법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이고 셀테리온은 이 CDMO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 수혜를 받겠다라는 거. 자, 결국 이 셀테리온은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은요, 더 큰 상승을 위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꽉 잡으시고 물량 털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셀트리온과 관련한 내용들은요. 제가 이 영상을 안 찍는 날에도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뭐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 그리고 또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셀트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 물론 이 셀트리온 주가의 상승도 상승이지만요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 이게 최우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이 되고 수익이 나야지만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종목을 매수하던 이 셀트리온을 뭐 추가 매수를 하던 어떤 대응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나는 뭐 딱히 수익에 관심이 없다.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다. 이거 주식 재미삼아 하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하지만 내가 이 셀트리온만큼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이왕 주식하는 거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 돈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전화번호로 메시지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세요. 자, 이 텔레그램 방은 모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봤는데 뭐 별거 없네. 볼 거 없네 싶으면 나가시면 돼요. 네. 그래도 들어오시면 뭐든 간에 도움은 될 거다라고 장담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대응하셔서 이 셀트리온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교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